오늘은 과학 학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입시 환경의 변화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시 환경의 변화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다 요약하기는 설명드리기는 너무 긴 이야기라 저희가 지나간 설명의 영상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관련이 있는 것만 간단하게 요약을 드릴게요. 현재 고1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3, 고2는 고교학점제가 부분 실시되고 있고요. 2002 대입제도 개편이 윤석열 정부 때 있었는데 그게 현 고1부터 적용됩니다. 아마 중3, 중2까지는 2002 대입제도 개편 따라서 진행될 것 같고요. 아마 현 초6부터는 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설명에서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서울대에서 발표한 2002년 고1들이 적용되는 입학전형 개편안이 있었어요. 아마 서울대가 이렇게 가는 거를 명문대 대부분이 따라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다 할 거고요. 요거는 현재 중3, 중2, 중1들한테는 바로 적용될 거예요. 초6부터는 그 다음 이야기라 여기서 또 변화가 있을 건데 그렇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정시 인원이 줄어듭니다. 정시는 옛날에는 수능 100%로 갔어요. 최근까지 서울대는 수능으로 교과 영양평가라고 하던 학생부가 내신 성적 같은 게 반영되는 게 1%였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 정시 인원이 40%인 게 문재인 정부 때 됐거든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 지역균형 선발이 있었는데 폐지합니다. 수시로 지역균형 선발 넘어갔어요. 수능 최저가 폐지됐습니다. 수시로 서울대를 갈 때 수능 최저가 이제 없습니다. 직윤에서도 없고 일반 전형에서도 없어요. 직윤이 지역균형 선발이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애들만 경쟁하는 전형인데 어느 경우든 이제 수능 최저는 없어졌습니다. 정시의 내신 반영 비율이 현재 10% 하다가 10%로 늘어납니다. 거의 수능에 거의 버금갈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수능처럼 점수 편차가 안 클 수는 있는데 이걸 스케일링을 반영 비중을 맞추다 6대4로 맞추다 보면 어쩌면은 내신 편차가 더 클 수 있어요. 실질 반영 비율로 보면은 제 생각에는 2대1 수능이 2, 내신이 1 또는 수능이 1.5, 내신이 1 이 정도까지도 줄어들 것 같아요. 이거 수능에 만점을 받아도 서울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문대, 서울대를 비롯해서 명문대는 아마도 이게 연차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현 중, 고1, 중3, 중2가 다 다를 수 있는데 대체로 1, 2년 안에 서울대를 따라간다고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서울대는 지역균형 선발, 연대고대는 학교장 추천 전형, 학추라고 하거든요. 일단 쿼터제예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애들만 지원하는 추천 전형, 그리고 정시, 요게 5대 2대 3, 요 정도 비중으로 될 것 같아요. 수시가 70, 수시 안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 진짜 실력으로 경쟁하는 데하고 쿼터제가 있어서 약한 애들끼리 전교 1, 2등 또는 1, 2, 3등 이렇게 학교장 추천받은 애들끼리 경쟁하는 요거로 나뉠 것 같아요. 학종은 지금도 그렇긴 한데 특목고, 영재고, 과학고, 전국 단위 자사고, 외고, 국제고 애들의 판이에요. 얘들이 거의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갑방고 애들, 갑방고가 뭐냐면 지역 명문고 애들이 일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갑니다. 근데 많지는 않아요. 추천 전형은 평방고, 평범한 일반고입니다. 명문 일반고는 갑방고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일종의 쿼터제입니다. 실력순으로 하면은 수능으로도 안 되고 학종으로도 안 되니까 그냥 얘들끼리 그들만의 리그를 해서 뽑는 추천 전형이 한 20. 그리고 요거는 주로 내신이 아주 강한 평방고 애들이 갈 거예요. 정시는 이제 갑방고, 평방고 애들이 주로 갈 겁니다. 정시를 특목고 애들이 못하지는 않는데요. 특목고 애들이 학종으로 가니까 굳이 정시까지는 덜 내려갈 거예요. 예전처럼 수능 100%를 뽑는다. 그리고 수능으로 뽑는 게 전체 정원의 40, 이러면은 특목고나 갑방고 애들도 정시로 많이 갈 텐데 정시 비중이 30%를 줄고 정시에서도 내신 반영, 학생부 반영 비율이 40%나 되니까 특목고에서 내신 좋은 애들이 학종으로 가지 정시로까지는 많이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구획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목고 가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명문대를 가든지 아니면 평범한 학교 가서 전교 1등 찍고 명문대 가든지 크게 두 길로 갈릴 것 같아요. 의대는 어떨 거냐? 의대는 서울대를 추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의대에서 중요한 거는 전국 모집하고 지역 인재 전형. 그 지역 애들만 뽑는 거하고 6대4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역 인재 전형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의대는 뽑는 인원이 명문대 합친 것만큼 많기 때문에 입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요. 의대 외에도 메디컬이라고 해서 치대, 수의대, 약대 이런 것까지 한의대 합치면 굉장히 인원이 많아요. 이과 입시에서는 서울대, 연대고대 다 합친 것보다 많으니까 굉장히 입시에 영향이 있는데 이 학생들은 의대 갈 생각이시면
서울대, 연대고대 가는 거랑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역 인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다음에 의대 전문 방송을 한번 할게요. 그리고 현 초력부터 수능 절대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수능이 절대평가 아니고 상대평가예요. 다만 수능 시험 범위가 확 줄었어요. 옛날에는 고3까지 배우던 걸 다 쳤는데 이제는 고2까지 배우는 것 또는 고1 때 배우는 것만 나와요. 예를 들면 사회하고 과학은 고1 때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만 시험을 칩니다. 수학은요 고2 일부만 배워요. 일부만 시험 쳐요. 문과, 이과 동일 범위만. 국어하고 영어는 따로 범위라는 게 없으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은 범위만 줄어들고 상대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변별 기능이 있는데 현 초력부터는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거다. 그러면은 정시 인원도 축소되고 정시 지역균형 선발도 폐지되고 수능 최저도 폐지되고 수능에다가 내신까지 40%나 반영하고 이렇게 변하고 나면 이미 수능의 힘은 많이 빠졌어요. 수능이 반토막 난 셈이요. 시험 범위도 줄었죠. 심지어 현 초력부터는 절대평가가 되면 수능은 거의 변별 기능은 많이 상실할 거예요. 특히 최상위 10 안에 드는 그 범위 안에서는 변별 기능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뭐로 뽑을 거냐? 학생부랑 면접이랑 이따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뽑을 겁니다. 이게 입시 환경 변화 큰 요약이에요. 수능 약화가 된다. 이게 현 고1부터 약화됐지만 현 초6부터는 더 약화될 건데 이 수능이 약화되면 어떤 게 되냐면 고2, 고3 내신과 수행평가가 무지무지 중요해진다. 그리고 어떤 과목을 수강하느냐 무지무지 중요해진다. 그래서 옛날처럼 수능 한 방에 역전하는 경우는 이제 없다. 내신이 평생 따라다닌다. 1학년 때 한번 꺾이고 나면 뒤에 역전하기는 매우 어렵다. 고교 입학 전에 대입의 상당 부분이 결정되고 들어갑니다. 이게 안 믿기시죠? 일단 첫 번째, 어느 학교 가느냐, 특목고 자사고를 간다 하면은 이 학생이 최소 어느 대학 이상 간다가 정해진 셈입니다. 일반고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특목고는 교육과정이 워낙 다채롭고 심화과정까지 잘 개설되어 있고 학생들의 그 역량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일반고에서 암만 전교 1등을 해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특목고 자사고 애들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를 가느냐에서 이미 한번 반토막이 결정되고요. 그럼 일반고를 갔다고 하더라도 일반고에서 3년 내내 내신을 잘할 아이와 아닌 아이가 이미 반이 볼까요? 제 생각에는 80%는 결정되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때 망하면 못 따라가요. 그때 경쟁이 치열한데 그거를 잘해낼 수 있을 만큼 준비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한 10여 년 전부터 최상위권은 영어는 이미 끝내놓고 고등학교 들어왔어요. 고등학교 들어와서 영어 공부한 다음에 늦었어요.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을 영어에 투입하고 있으면 이미 최상위권은 아니에요. 될 수가 없었어요. 내신에서도 수능에서. 그래서 영어는 끝내고 올라갔거든요. 10여 년 전부터. 많은 애들이 수능 1등급 앉는 거 만들어 놓고 고등학교 올라갔습니다. 아마 중학교 3학년 때도 영어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굉장한 격차가 이미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국어에서도 그 정도 격차가 발생하고 들어갑니다. 국어는 시험 점수라기보다는 독서 능력 또는 언어 사고력 이런 형태예요. 이거가 비문학 독해력 형태로 시험에서는 드러나는데 이것도 사실은 선행학습 어마무지하게 많이 하고 들어갑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언어 능력, 국어 능력을 역전하는 거 매우 어렵습니다. 수학하고 과학이나 이런 거는 돈을 투자하면 되는데 국어는 집 팔아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국어 수능이 어려워지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수능이 약화돼도 제 생각에는 국어는 모든 과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국어는 사실상 영어만큼이나 선행학습을 완성하고 들어옵니다. 독해력, 이해력, 문해력, 언어사고력, 비판적 독해력 이런 형태로 국어도 이미 선행하고 끝내놓고 최근에 5, 6년 동안 추세가 수학도 1등급 만들어 놓고 들어오든지 못해도 고2 과정까지는 2등급은 만들어 놓고 올라왔어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수학을 새로 선행 진도를 나간다는 게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상위권 수능에서 1%에 있는 학생 아니면은 학군지 또는 특목고에서 내신 상위권에 있는 학생은 수학을 거의 끝내놓고 들어왔습니다. 그게 누적 테스트 학원 이런 데서 등급을 만들어서 확인하고 고등학교 올라왔어요. 그래서 국영 수세 과목은 끝내놓고 오는 게 추세였어요. 근데 수능이 절대평가되고 이따 말씀드린 대로 내신과 또 심화 과목의 비중이 올라가면 제 생각에는 이제 과학도 끝내놓고 올라가는 형태로 점점 입시가 타이트해질 것 같아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과학에 대해서는. 또 입시 시작 연령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중3 때 입시의 대부분이 결판이 나 있기 때문에 미리 시작 안 할 수가 없어요. 워낙 많은 양이. 그 중간에 사춘기 단계 있기 때문에 중학교 들어가서 사춘기 시절에 안 하던 공부를 새로 시작할 수가 없으니까 사춘기 몇 년 전부터 일찍 공부를 시작하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학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개정교육과정이 현 고1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학은 아니고 오늘은 과학만 볼게요. 공통과목 고1 때 배웁니다. 통합과학 1, 2, 실험 1, 2 요거를 듣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고2, 고3 때 듣습니다.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렇게 나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셔도 됩니다. 과학만 볼게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물화, 생지 4과목 전통적인 과목이죠. 보통 요거를 고2 때 배웁니다. 그 다음에 요게 물리가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로 바뀌었어요. 요게 화학 2입니다.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요게 생물 2입니다. 요게 지구과학 2예요. 물화생지 2가 조금 더 반토막식 잘게 쪼개졌어요. 애들 수강 부담을 줄여주려고 한 게 있죠. 그리고 학기 단위로 학점을 이수하니까 한 학기씩 끊어서 수강할 수 있게 과목을 쪼갠 거예요. 융합 선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중에 또 있어요. 고급 물리학, 고급 과학 과제 연구. 요거는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험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고급자가 들어간 거는 보통 일반고에서는 잘 수강을 안 합니다. 특목고, 자사고에서 많이 수강하는 과목이에요. 일반고에서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설하는 학교가 적으니까 분당 정도만 돼도 한 학교에서 고급 물리 잘 개설을 안 해요. 그러면은 몇 학교가 합쳐가 지역 공동교육과정으로 고급 물리를 예를 들면 대진고에서 개설하고 소형고에는 대진고에서 수업 든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온라인으로 개설. 그런 식으로 고급 들어가는 과목을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요게 일반 과목, 또 심화 과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학 입시만 조금 더 놓고 보면요. 수능 범위가 옛날에는 이과 같으면은 과학 탐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2과목을 수능을 쳤고요. 예를 들면 물리 1, 물리 2 이렇게 2가지를 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지고 고1 때 배우는 통합과학만 출제됩니다. 애들 입장에서는 1학년 때 배우고 고3 때 다시 수능 공부 또 해야 돼요. 다음에 문과, 이과가 모두 다 동일한 과목으로 시험 칩니다. 문과에도 통합과학을 시험 치고 이과에도 통합사회를 시험 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정교육과정 현 고2까지는 절대평가였어요. 고3 때 배우는 과목은. 그러니까 고3 때는 내신 부담 적고 수능에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고3 때 배우는 과목까지 상대평가합니다. 다음에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조금 완화가 됐어요. 변별을 덜 합니다. 옛날에 1등급, 2등급이 합쳐서 바뀐 거에서 1등급 정도 돼요. 과학 과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 과목이 쪼개졌습니다. 2개로. 물리 2가 2개로 쪼개지고 화학 2도 2개로 쪼개지고 서울대 생기부 40%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과학 입시에서 바뀐 내용이에요. 그러면 수능에서 통합과학이 나오는데 어떠냐? 통합과학은 중학교 때 배웠던 과학이 한 80, 새로 배우는 게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문과, 이과 공통과목이니까 많이 어렵게 나올 수가 없죠. 난이도는 절대평가 1등급이 40점이에요. 50점 만점에 40점. 통합사회는 7%가 1등급 나와요. 이건 문과, 이과 애들 다 합쳐서 시험을 친 거예요. 실제로 시험을 쳤더니 그래요. 통합과학은 1등급 비율이 10%입니다. 아마 이과 애들만 따로 떼서 보면은 한 20% 가까이가 1등급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문과 애들이 거의 1등급을 못하니까 통합과학은 이렇게 문과, 이과 합쳐서 통계를 내면 10% 정도만 1등급을 받습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느냐? 문과 애들은 통합과학에서 걸린다. 이과 애들은 통합사에서 별로 걸리지 않는다. 자, 그러면 통합과학을 수능에서 내면 변별력이 있을까? 제 생각에 상위권을 줄 세울 정도의 변별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과 애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과 애들은 어차피 수능에는 안 나와도 고2, 고3 때 물화생지를 더 공부하거든요. 더 어렵고 더 많은 거, 더 심화된 거를 공부했기 때문에 고3 거를 고3 때 다시 돌아가서 공부해도 그렇게 부담이 안 돼요. 근데 문과 애들은 사회만 신탕하다가 갑자기 수능에서 통합과학을 쳐야 되니까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변별력이 이과 상위권에는 없다. 근데 문과 애들한테는 꽤 변별력이 있다. 과학 내신의 중요도는 높아질까 낮아질까? 내신의 반대말이 수능입니다. 그거 외에 비교과인데 그건 빼고요. 수능과 내신만으로 보면 내신의 중요도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과학을 수능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고1 때 배웠던 통합과학만 수능으로 치기 때문에 고2, 고3 때 얘가 물리를 수강했는지 어땠는지를 수능으로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 내신은 만약에 서울대, 공대에서 어떤 애를 뽑고 싶어요. 전자공학과라고 칠게요. 얘가 물리 1, 물리 2, 심지어 고급 물리까지 수강한 애를 뽑고 싶은데 수능에서는 저저히 측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필수 없이 내신 센터나 반영하는 거예요. 정시에서도. 수능을 조금밖에 반영을 안 하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수능 범위가 줄었기 때문에. 문이과 공통 범위만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학 내신은 수능에 비해서는 확 올라갑니다. 수능이 절대평가되면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입시가 학생부 위주로 진행이 될 거다. 내신의 중요도는 높아진다.
통합과학이 되니까 더 그래요. 입시에서 과학의 비중은 늘까 줄까? 요거는 다른 과목과의 상대적 비중이죠. 국영수랑 과학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반영했습니다. 수능 아니고 내신에서. 지금은 넘버원이 수학이죠. 입시에서. 넘버2가 국어예요. 넘버3가 과학입니다. 이과 입시에서는. 제 생각에는 넘버2, 3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어하고 과학의 비중이 바뀔 거다. 제가 서울대 공대예요. 어떤 학생을 뽑고 싶어요. 일단 수학은 잘해야죠, 당연히. 근데 과학을 잘하는 애를 할래? 국어 잘하는 애를 할래? 국어는 수능에서 아주 어렵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이 워낙 어렵고 변별력이 강하고, 그러니까 국어 잘하면은 입시에서 특히 정시에서 무지무지 유리했어요. 그런데 국어 내신은 학교별로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아주 어렵게 국어를 내는 학교도 있을 거고, 국어가 쉬운 학교도 있을 거고. 그래서 국어 내신만 보고 얘를 뽑는다. 국어 내신 1등급, 3년 내내 1등급이라고 해서 얘를 뽑는다. 제 생각에는 서울대에서 그거는 못할 것 같아요. 서울대만 그렇게 했어요. 명문대는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이 국어를 넘어설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늘어난다. 과학의 비중은 국어를 넘어설 거로 예상됩니다. 이과 입시했습니다. 문과는 다르죠. 학교별 과학교육과정 편성표를 보면서 여러분한테 고교학점제 하에서 대입이 어떻게 굴러갈 건지, 그리고 과학 과목을 어떻게 미리 준비해야 되는지 실감나게 설명을 드리고, 조금 디테일해서 낯설 수도 있어요. 이때까지는 이런 게 없었어요. 왜냐면 모든 게 수능 범위만 딱 공부하면 끝이에요. 일부 특목고 자사고 빼고는 전국의 99% 넘죠. 하여튼 17%의 학교는 과학을 뭘 배우든 수능 범위까지만 공부하면 충분했어요. 더 이상 수강을 해도 별 이익이 없고 수강 안 해도 별 불이익이 없었어요. 수능 범위까지만 하면 내신과 수능 다 충분했는데, 고교학점제가 되고 수능에서 과학이 다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통합과학만 있으니까 이제는 수능 범위만 들어서는 안 되는 시대, 내신에서 뭔가 어필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건 학생고입니다. 갑반고죠. 일반고 중에서 서울대 전국에서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 빅5 10손가락 안에는 늘 드는 학교예요. 의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내죠. 제 생각에는 낙생고면 갑반가라고 불러도 되는 학교예요. 낙생고 2026학년도 일반 입학생, 현 중3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표입니다. 낙생. 자, 볼게요. 얘들이 고1 때면은 공통과목, 통합과학 1, 2, 과학탐구실험 1, 2, 학점이 4학점 해서 1학기에 통과 1, 2학기에 통과 2, 이렇게 1학년, 1학기, 2학기에 총 5학점을 과학을 듣게 돼 있어요. 문과나 이과나. 문과 애들도 똑같이 듣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공통과목이에요. 그래서 총 과학을 10학점을 듣게 돼 있습니다. 모든 애들이. 그런데 고2로 올라가면은 여기 지금 제가 빨간 거 표시한 데가 과학이에요.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문화생지 아까 말씀드렸죠. 고1 1학기에 요 세 과목에서 9학점을 들어요. 4과목 중에 3과목 들어요. 이과 애들이면. 문과 애들은 사회 중에서 3과목 듣겠죠. 3학점짜리 3개를 듣게 돼 있어요. 문화생지 4과목이 아니고 그 중에 3과목만 하면 돼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역학과 에너지, 요게 물리 2 과목이거든요. 물질과 에너지, 요게 화 2 과목. 세포와 물질대사, 요게 생 2예요. 지구과학 2는 과목이 없어요. 요거를 미리 들을 수 있겠어요. 미리. 원래는 지금까지는 현 고2까지는 고학기 때 그냥 문화생지 1 듣고 끝. 2는 그 다음에 듣도록 되어 있는데 1학기에 2를 듣도록 했어요. 그럼 물리 1, 물리를 안 배우고 바로 역학과 에너지, 물리 2를 듣는 애가 있을 거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어요. 물리 1을 안 듣고 바로 물리 2를 듣는 거예요. 그것도 1학기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일반고인데. 2학기가 되면 2학기에 문화생지 4과목이 있어요. 아마 1학기에 문화생지 중에 2개 듣고 2학기에 2개 듣고 이런 거를 염두에 뒀겠죠. 2학기에도 들을 수 있고 2학기에 2과목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문화생지 중에 1과목, 2과목을 들을 수 있고, 많이 들으면 2과목을 9학점 다 문화생지 2만 들을 수도 있어요. 1학기에든 2학기에든. 3학년 되면요. 이건 3학년입니다. 3학년 되면 2학기는 이렇게 안 하고 1학기에 9학점 듣게 돼 있어요. 보시면 화학반응의 세계,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세포와 물질대사, 전자기와 양자, 생물의 유전, 문화생지 2의 나머지 과목들, 고2 때 못 듣던 나머지 과목을 다 듣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애들이 문화생지 2까지 이과 애들은 다 듣고 졸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급 물리 같은 과목이 없죠. 낙생고는 고급 물리를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그거 듣고 싶은 애는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가 고급 물리를 따로 들어야 돼요. 낙생고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그럼 낙생고를 갔다. 얘가 들을 수 있는 과목은 특별히 온라인 수업이나 다른 학교 가서 수업하는 거 아니면은 물리 1, 물리 2, 생물 1, 생물 2, 화학 1, 화학 2까지만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졸업입니다. 여기 우리가 보통 알던 일반고 애들, 그동안 늘 해오던 커리큘럼이죠. 그럼 상상고를 예를 들게요. 상상고는 수능형 그리고 의대에 최적화되어 있는
애들이죠. 얘들은 어떻게 돼 있냐? 1학년 때 똑같습니다. 통합과학 1, 2, 탐구실험 1, 2 해서 5학점, 5학점, 10학점 듣고 끝. 그런데 추가로 더 들을 수 있어요. 10학점 외에 추가로 융합, 과학, 탐구, 과학의 역사와 문화를 추가로 더 들어도 된다. 더 듣는 애도 있겠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 2학년 때 어떻게 하냐? 2학년 때 볼게요. 1학기에 과학을 많이 들으면 아까 낙생고는 9학점이었죠. 근데 5과목, 3학점짜리 5개나 들을 수 있어요. 물리, 화학하고 화학 반응의 세계, 세포와 물질 대사. 여기 화학하고 생물 2에 해당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2학기에는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영자, 물리 2입니다.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화학 2, 생물 2, 지구과학 2 다 들을 수 있어요. 2학년 때 문화생지 2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욕심내면 5과목이니까 낙생고에서는 3학점짜리 3개만 들을 수 있었는데 상상고에는 3학점짜리 5개 해서 2학년 때 문화생지 2까지 다 끝낼 수 있어요. 욕심을 내면. 낙생고는 욕심내도 다 끝낼 수가 없었어요. 2학년 때 개설이 안 되니까. 3학년 되면은 고급 물리, 고급 화학, 고급 배가 되는 거를 수강할 수 있어요. 5과목이나. 3학년 2학기 되면은 무슨 실험을 또 할 수 있어요. 뭐 수학도 사실 차이가 많은데 오늘은 과학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 대학교에서 고교 블라인드라고 해서 학생부를 볼 때 출신 고등학교를 가리게 돼 있어요. 하지만 입학사정관이 이때 고2 문화생지 2를 다 들었네? 그리고 고3 때 고급 물리, 고급 화학을 들었네? 그러면 아하 얘는 일반고 애가 하고 알 수가 있어요. 입학사정관이 누구를 뽑고 싶겠어요? 조금 공부하네? 아니면 한 학기에 3학점짜리 5과목씩 수강하면서 욕심내서 많이 수강하네? 어떤 애는 문화생지 1을 안 듣고 그냥 문화생지 2만 듣고 그 다음에 고급 물리, 고급 화학을 들은 애도 있을 거예요. 미리 공부한 애들 중에는. 그런 애들 같으면 많이 할 수 있죠. 많이. 이번에는 외대부고를 볼게요. 상상고보다 조금 더 학생부 종합전형에 더 어울리는 학교죠. 외대부고는 어떻게 됐냐? 외대부고 1학년, 1학기, 2학기에 통합과학 이거 듣는 건 똑같아요. 모든 학교 고1 때까지 똑같은데 외대부고는 2학년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한번 볼까요? 2학년 때 바로 고급 물리를 들을 수 있어요. 고급 화학을 바로 들을 수 있어요. 물리 1도 아니고 물리 2도 아니고 바로 고급 물리를 들을 수 있어요. 2학년 때. 그것도 1학기. 뭐 역학과 에너지 이런 거는 그냥 물리 2거든요. 물리 2 들을 수 있고 무슨 과제 연구 요게 산출물 하는 거거든요. 실험하고 뭐 해가지고 고급 물리 듣고 산출물 하는 과제 연구까지 할 수 있어요. 뭐 물질과 에너지 이런 거는 이제 2 과목이죠. 물리 2, 화학 2. 그 다음에 생명과학 이런 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화생지 1 듣는 애도 있고 문화생지 2 듣는 애도 있고 고급 물리하고 과제 연구 같은 아주 하이레벨의 거를 바로 하는 애도 있어요. 그러면 고급 물리를 고급 화학 생물을 고학기 때 바로 하는 애들은 물리 1, 고급 뭐 물리 2 이런 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미 공부가 끝나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훨씬 높은 레벨의 고급자부터 문화생지, 고급 문화생지도 하고 문화생지 과제 연구라고 실험하고 뭐 산출물 만들고 프로젝트 하는 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고2 때부터. 고3 되면요. 고3 되면 뭐 고급 생명과학, 생명과학 과제 연구, 심화 생명과학 탐구, 지구 시스템과학 이런 거는 문화생지 2네요. 해서 또 교육부에서 만든 교육과정에 없는 것도 막 해요. 이거를 이제 자체 편성한 자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자체 교육과정 막 해요. 뭐 예를 들면 유기화학이 대표적입니다. 대학교 2학년 과목이거든요. 이런 걸 애들이 막 들어요. 얘가 의대 가고 싶은 애예요. 유기화학을 들었어. 서울대 화학과를 가고 싶어. 뭐 서울대 화공과를 가고 싶어. 근데 고등학교 때 유기화학을 들었어. 뽑아주고 싶어요? 안 뽑아주고 싶어? 커리큘럼이 너무 차이 나죠. 문화생지 1, 2는 고2 때 듣는 과정이 별로 없어요. 바로 고급자부터 바로 갑니다. 그러면 고교 블라인드를 해도 얘는 일반고구나. 그런데 얘 고2 때부터 고급 물리하고 고3 때 유기화학까지 했어? 얘 외대부고네. 바로 와야죠. 영재고과학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영재고과학과는 그냥 대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옵니다. 대학교 과정 2학년 거 막 공부하고 오니까 그거는 아예 다만 고교 블라인드에도 너무나 차이 나고요. 자사고가 일반고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그럼 이걸 보고 뭘 할 수 있냐? 과학이 안에서 보면 수능이 이제는 과학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통합과학만 친단 말이에요. 10몇 프로가 1등급 받는단 말이에요. 문과애들 끼워서 그 정도니까 이과 애들만 보면 한 50%가 1등급 받을 거예요. 그냥 변별력 없죠. 통합과학 가지고. 그런데 입시에서는 내신 가지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입시에서 심화 과목을 얼마나 이수했느냐가 내신 점수 이런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수능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세부 특기사항이랑 비교과 이게 학생부거든요. 학생부보다 몇 배나 중요하다. 심화 과목을 얼마나 이수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최상위권에서. 그럼 심화 과목을 이수할수록 학생부 같은 갑반고에서도 심화 과목 이수할 수가 없잖아요. 특별한 학교는 심화 과목을 막 이수하죠. 의대도 제 생각에는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으로는 이제 너무나 변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의대조차도 심화 과목을 볼 수밖에 없다. 내신이 절대평가되면 어떠냐? 가능성은 있습니다. 내신이 절대평가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정치적으로 결정될 거예요. 현 중일까지는 아닙니다.
현초 6, 현초 5도 아마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현초 4, 초 5, 고4부터는 내신 절대평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신 절대평가 돼도 내신은 변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학교 졸업할 때 올 A뿔 맞았어요? 아니잖아요. 대학교가 절대평가인데 A뿔 이거 받는 거 쉽지 않고요. 그걸 떠나서 심화 과목을 얼마나 수강했느냐는 완전 차이 납니다. A를 40%가 A 받는다고 쳐요. 절대평가하고 학점 부풀리기 위해서. 하지만 고급 물리를 일반고에서 듣고 싶어도 못 듣는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애는 고급 물리를 듣고 왔어. 전자공학과에서 뽑고 싶어요? 안 뽑고 싶어요? 어떤 애가 고급 생물을 하고 생물 과제 실험에서 예를 들면은 전염병 역학 연구를 해서 산출물을 했어요. 거기에 교사가 쫙 선보여 얘는 뭐 해가지고 생명에 대해서 뭔가 관심이 있고 연구 역량을 보였다 적어줬어요. 이런 애하고 그냥 생물 원 드러내 의대에서 누구를 뽑아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내신이 절대평가돼도 제 생각에는 심화 과목이 제일 중요하다. 특목고 자사고가 없어지고 다 일반고로 변할 거냐? 그걸 시도했죠. 문재인 정부에서. 근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모르죠. 옛날 전두환처럼 박정희처럼 확 다 없애버릴 수 있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 쉽지 않습니다. 특목고 자사고는 못 없앨 것 같아요. 그러면 심화 과목을 특목고 자사고가 있고 심화 과목이 가장 중요하다 하면 어떻게 될까 보자. 여러분이 입학사정관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일반고예요. 대수, 미적분 1, 미적분 2, 화학, 생명과학 듣고 세포와 물질에 대해서 화학 반응의 세계 요게 생물 2, 물리 화학 2, 생투, 화투 하나씩 들은 거예요. 생투가 2개, 화투가 2개인데 고2 과목은 공통으로 듣고요. 반면에 고고화학, 고고생명과학, 생명과학 실험, 화학 실험, 과학 과제 연구 이런 거 막 산출물까지 막 했어요. 여러분이 면접관이에요. 의대 면접관이에요. 수능은 다 비슷해. 수능은 절대평가니까. 누구를 보시겠어요? 누구 자명하잖아요. 자명해요. 상위권에서는 이제는 내신 1.0이냐, 1이냐, 2냐 이거는 덜 중요할 겁니다. 덜 중요할 겁니다. 과목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심지어 내신 절대평가 되면 더더군다나 이수 과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A만 받으면 돼. 내신은. 수능은 그냥 영어처럼 1등급만 받으면 돼. 1등급도 많을 거예요. 절대평가해가지고. 그렇게 변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대부고나 상상고 같은 데는 고2 때 물화생지 1 안 듣고 바로 뭐 고급 물화생지 2를 듣거나 고급 물리 물화생지를 듣거나 실험, 과제 탐구 이런 특별한 과목을 수강하려면 미리 과학을 하고 해야만 돼요. 적어도 물화생지 1, 많으면 물화생지 2 중에서 자기 전공 관련된 거. 의대 가려면은 생물화학, 전자공학과 가려면은 물리화학 이런 식이겠죠. 과학 준비를 덜하고 고등을 가면 심화 과목을 이수할 수 없게 됩니다. 내신이 성적이 낮은 건 둘째치고요. 심화 과목을 이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 갈 애들은 적어도 과학 고2 과정, 물화생지 1 또는 물화생지 2까지는 선행하고 가라. 그래서 미리 사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사전 대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중학생이에요. 중2예요. 오늘 중2 학생도 아까 계시던데 이미 늦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제 생각에는 물화생지를 다 공부할 수 없으면 네가 의대 가고 싶다. 그러면 생물이나 화학 중에 하나 또는 2개만 좀 깊이 파십시오. 그거는 가능하거든요. 하나만 좀 파십시오. 하나라도. 2과목이면 좋고요. 안 되면 1과목이라도 좀 깊이 파세요. 그리고 그 전에 국수형을 1등급 만들고 입학해야 됩니다. 그래야 과학 공부할 시간이 생겨요. 아니면은 국수형하고 수행평가하다 보면 과학 공부할 시간 안 나옵니다. 지금 좀 늦었다 하더라도 국수형은 많이 해놓으십시오. 상위권은 국수형은 끝내놓고 들어가는 게 추세예요. 이제 물리도 어느 정도는 끝내놓고 가야 돼요. 그래 가가지고 수행평가를 하고 뭘 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하려면 진짜 바쁘거든요. 지금은 수능 올인할 거면 좀 버린단 말이에요. 수행평가도 버리고 내신도 버리고 동아리 같은 거 다 버리고 산출물 같은 거 다 버리고 하는데 수능이 약화되면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해져.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는 비교과 뭐 세트, 내신 이거 대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지기 때문에 선행 나갈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국수형 끝내고 오는 건 이미 트렌드인데 과학도 끝내고 올라가는 게 트렌드로 변할 거다. 그래서 지금 좀 초등학생 어머님 같으면은 과학도 준비하셔라. 국수형 준비하는 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과학도 이제 넣어야 된다. 자, 그래서 학년별 과학학습 로드맵 초3까지는 독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학 잡지 하시는 거 좋고 전집 좋고 실험과학 하나 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좋아요. 그다음에 초4에서 초6까지는 사고력 과학 하십시오. 요게 중등과학을 대체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오투나 하이탑 가지고 중등과학 나가는 것도 좋은데 애들한테는 좀 딱딱해요. 그리고 과학적 사고력을 기르지 못해요. 지식만 집어넣기가 쉽거든요. 근데 과학적 사고력과 과학적 호기심, 과학적 관심, 흥미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 게 사고력 과학이에요. 그걸 하시면 좋고요. 영재고 준비할 애들은 초등 정도부터는 고등과학을 시작하십시오. 늦어도 초류 겨울방학에는 고등과학 시작하십시오. 이거보다 늦으면 바쁩니다. 영재고 과학고 준비하기엔. 자사고 준비하기는 아직 아니에요. 중1, 1, 3 때 고등과학 이제 나가십시오. 아까 자사고 세상일을 노린다 하시면
일반고라도 제 생각에는 과학 준비를 좀 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아마 일반고에서도 아까 낙생고에서 고급 물리화생지가 없잖아요. 하지만 공동교육과정에서 한두 과목 이수해야 최상위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고를 가더라도 고급자 붙은 거를 이수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전공 관련 과목, 의대 가고 싶으면 생물이나 화학 중에 하나는 좀 깊이 해놓으십시오. 그럼 의대 준비한다. 아까 말씀 대충 드렸죠. 과학 내신 중요하고 심화 과목 중요하고 수행평가나 산출물 같은 동아리 같은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다 해야 돼요. 내신이 5등급제니까 쉽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가 나왔는데 옛날 1등급은 4%였어요. 현재 고1은 1등급이 10%예요. 거의 옛날 2등급이 10%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2등급까지가 바뀐 5등급제하에서는 1등급이에요. 그래서 2배 반이나 인원수가 늘었는데 그런데 내신에서 1.0의 비중은 별로 없어요. 별로 안 늘었어요. 왜냐하면 국어 잘하는 애, 수학 잘하는 애, 과학 잘하는 애가 좀 깔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0, 1.1 뭐 이런 거에 희소성은 꽤 유지가 되고 있어요. 변별력도 꽤 있어요. 그래서 내신이 쉽진 않습니다. 2학년 되면 아까 과학 많이 넣는 거 보셨죠? 1학년 때는 다 통합과학 1, 2, 실험 1, 2밖에 없었는데 고2 되면 어마어마하게 과학량을 늘어요. 상상고나 외대부 같으면 자기가 욕심만 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거를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의대 가려면은 전 과목 많이 들을 건 없지만 생물이나 화학 둘 중에 하나 또는 두 과목 정도는 고급 화학 또는 고급 생물까지 터치하는 거를 미리 좀 설계하셔야 됩니다. 뭐 영재고 과학고 생각하면 훨씬 더 해야 되고 영재고 과학고는 문화생지 중에 적어도 3과목은 해야 되고 4과목까지 다 해야 될 수 있어요. 자사고 간다. 정시 비중 줄죠. 그래서 내신이 40%나 반영된다. 정시에서. 그리고 아마 학종으로 많이 갈 텐데 학종으로 가면은 많이 과학을 해야 된다. 고급까지 해야 된다. 심화 과목하고 외대부 같으면은 유기화학 같은 대학 과목까지 이수합니다. 민사고는 더 많이 이수해요. 과학고 영재고는 거의 다 대학 과목이에요. 그래서 2, 3년 선행은 좀 필수다. 자사고 가려고 해도. 영재고 과학고 가려면 과학 지식도 많이 해야 되지만 과학 사고력이 더 필요합니다. 실험 설계하고 실험을 해석하는 능력 필요합니다. 물리나 화학은 적어도 올림피아드까지 해야 돼요. 생물지구과학은 수능 수준, 옛날 수능. 바뀐 거는 뭐 통합과학만 하니까 아닌데 옛날 문화생지2까지는 해야 된다. 그리고 영재고 입시에 실패할 때를 대비해서 국수형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과학만 올인해서 다 할 수는 없다. 그래서 5학년부터 고등과학 들어가야 그래야 여유 있게 다른 과목 밸런스 유지하면서 할 수 있어요. 중학교 돼서 급하게 영재고 공부하면 국수형을 버리고 과학하고 수학에만 올인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내신 수학을 버리는. 영재고 수학은 고1 범위까지만 하니까 영재고 준비를 올인하면은 고등학교 수학을 버리는 게 돼요. 오해하실까봐요. 문과면 어떡하냐? 과학을 문이과 합쳐서 8.9%만 1등급 나와요. 아마 문과만 하면 1%쯤 될 거예요. 이과만 하면 1등급이. 근데 문과 애들은 제 생각에는 3%도 안 됩니다. 1등급 나와요. 통합과학 쉬운데 중학교 과학인데도 통합과학은 과학 상식에 가깝습니다. 중학교 과학이거든요. 거기에 과학적 사고력이 가미된 형태예요. 요거는 문과 애들이 그냥 일반인의 필수 소양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고1 때 공통과목으로 문과 애들도 다 배우게 하고 수능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시험 잘 치려고가 아니고 그냥 앞으로 평생 살아갈 때 책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영어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수학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 이 정도 과학은 문과라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문과 성향이 강한 애 같으면 3, 4학년까지는 과학에 대한 관심과 호감 요거를 개발하는데 초점 맞추십시오. 실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초등 4, 5, 6일 때는 사고력 과학을 하십시오. 괜히 오투나 하이탁 갖고 중학교 과학 진도 나가는 거 하지 마시고 중등과학은 내신 선행, 점수 나오는 선행 하지 마시고 그냥 굵은 개념 위주의 선행을 하세요. 개념 위주, 뿌리하고 줄기까지만 하면 돼요. 잘 자란 입학이나 가지까지는 공부 안 해도 돼. 근데 오투나 뭐 하이탑 같이 내신 대비 교재로 공부하다 보면 잘못하면은 거기 있는 문제 다 풀고 있거든요. 내신 문제를. 그까지 하면은 문과 성향 애들한테는 과하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중등과학 열심히 하시고요. 중3 때는 중등과학 하면서 통합과학 미리 공부 좀 시켜주세요. 문과 애들한테 통합과학도 힘들어요. 그러면 저희 GTG 과학 프로그램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사고력 과학이 있습니다. 이름은 영재원 사이언스예요. 주입식 과학이 아닙니다. 세미나 방식으로 합니다. 과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게 목표예요. 흥미로운 과학 주제를 탐구해요. 주입이 아니고 탐구해요. 중등과학에서 고1 통합과학까지 나오는 내용을 다룹니다. 거기 굵직굵직한 건 다 해요. 숙제가 없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2시간 수업만 하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새 통합과학까지 굵은 뿌리가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10달 걸리거든요. 그래서 통합과학까지 굵은 뿌리는 끝난다. 수업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1년만 수업하는 사람은 없다. 너무 재밌어요. 저희 아들, 딸 다 보냈고요. 너무 재밌게 수업합니다. 온라인 수업이에요. 줌으로 라이브로 합니다. 그래서
쌤하고 주고받으면서 하는 거고요. 좀 학습 여건이 있으면 쌤이 보충 수업 철저히 하고 중간중간 산출물도 합니다. 그리고 시험도 치고. 그래서 원래 과학쌤이 오프라인에서 하셨는데 몸이 편찮으셔서 온라인으로 돌렸고 돌린 지 1년쯤 넘었는데 저희가 재등록률 9%쯤 되는 것 같아요. 거의 계속 장기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니까 애들 산만해지지 않을까요? 하는데 잘 하시더라고요. 프로는 아니에요. 근데 대체로 다 수강하고 있고 효과가 봅니다. 일부 아닐 수는 있어요. 과학 탐구 토론을 실시합니다. 만약에 과학 프로젝트나 산출물 또 무슨 대회에 나가시면 선생님이 요거 해주시면 아이들은 별로 고생도 없고 재밌게 그냥 다녔을 뿐이에요. 일주일에 한번 2시간 수업만 들으면 끝이니까 그것만 했는데 저희 딸이 들어가자마자 원소 주기율표를 외우거든요. 원래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는 거예요. 주기율표를 외우고 그거 이용해서 굉장히 어려운 걸 해요. 몰 농도니 이온이니 이런 걸 해요. 나중에는 저희 딸이 화학 올림피아드 공부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거 오비탈이니 뭐 굉장히 어려운 것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학 투에 있는 것까지 막 공부해요. 사고력 과학에서 과학에 대한 흥미가 생기고 사고력이 있으니까 얘가 중1, 중2인데도 고등화학 1, 2 하고 그거를 넘어서는 고급 화학에 있는 내용과 일부 대학 화학에 있는 내용까지도 스스로 공부하더라. 안 시켰는데 신기했어요. 제 아들도 그렇게 했고요. 너무 재밌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과학을 좋아하게 되고 과학 사고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숙제가 없고 그냥 가랑비 없었듯이 어느새 끝나 있어요. 너무 추천합니다. 문과 성향이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과학하고 통합과학 요건 하이탑이라는 교재로 합니다. 하이탑이 아주 어려운 교재거든요. 그래서 7달 해서 14개월 하면 중1부터 고1까지 문제풀이까지 하면서 이제 실전 대비죠. 사고력 과학은 뿌리와 줄기까지만 하고 얘들은 이제 가지까지 문제풀이까지 해요. 대상은 사고력 과학이 끝난 애들하고 중학교 1학년까지 받습니다. 이게 내신 대비도 하는 거라 그래요. 온라인 수업이고 보충 수업하고 시험도 치고 그렇게 합니다. 개념 원리, 문제풀이, 과학적 사고력 이런 걸 추구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6학년이거나 중1이거나 이런 학생들, 중1은 이미 내신은 과학 내신을 쳤네요. 저희 이용하십시오. 5학년 애들 중에 사고력과학 끝나가는 애들은 그 다음 이제 중등과학, 통합과학 연결해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올림피아드 있어요. 화학 올림피아드는 고2, 고3 때 배우는 화학 1, 2 그리고 수능 기출, 화학 올림피아드 기출, 대학교 1학년 일반 화학까지 공부합니다. 세미나 방식으로 하고요. 한 1, 2년 걸립니다. 수상자 많습니다. 금상, 은상, 동상 수상자 많고요. 굉장히 잘하십니다. 우리 아이에게 선물하는 남다른 무기, CTG. 감사합니다. 화학 올림피아드 수상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화올 하는 애들은 주로 영재고 과학고 준비하는 학생이 많이 하고요. 일부 자사고 가는 애들도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목표가 있음으로 인해서 화학 1, 2 그 다음에 고급화학, 대학교 일반화학, 수능화학까지 어린 나이에 공부를 하죠. 그래서 화학에 대해서는 나는 전문가야, 화학 잘하지, 나는 화학 고수야 이런 정체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갔을 때 만약 특목고 자사고 가면 바로 필수고요. 아까 보셨잖아요. 바로 고2 때 물리 원투 안 하고 고급 물리 바로 들어갈 수 있죠. 고급 화학을 바로 들어갈 수 있고 과학고 가면 필수예요. 안 하면 수업을 못 따라가요. 그리고 수상까지 했다는 건 수상이 아니고 공부하면 그런 의미가 있고 수상까지 했다는 거는 잘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애들이 열심히 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죠. 시간 여유가 없는 애는 굳이 수상까지 준비할 건 없어요. 시험 막판에 한 6개월은 바짝 많이 해야 되니까 밸런스가 깨지고 그거 아니더라도 영재고 합격하고 자사고 합격하는데 지장 없으니까 실전해서 파이널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파이널에서 상까지 따면은 한 단계 더 높은 고수가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에 과학 수업은 무조건 초5부터만 가능한가요? 현재 초4입니다. 초5 받고요. 초4 아마 2학기에 받으실걸요? 자세한 거는 저희 과학 상담 실장님한테 내일부터 상담 신청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 인기 있는 시간대에 영재원 사이언스 사고력 과학 수업 들으려고 하면 1년 전부터 예약해놔야 돼요. 굉장히 인기 있기 때문에 인기 시간대는 미리 예약해 놓으시고 어쩌면 4학년 2학기 때 개설을 아마 이번 9월 달에 했을 거예요.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4학년 1학기 때 3월 달에도 개설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한번 상담해 보십시오. 중1 이과형 아이인데 중등 플러스 통합과학 수업을 지금 시작하기엔 늦었을까요? 이건 상담해 보십시오.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2잖아요. 좀 있으면 이과형 아이고 하면은 이거보다 더 달려야 될 수 있어요. 더 통합과학만 하기에는 아쉬울 수 있습니다. 과학 전문 학원에서 한 번 더 상담하십시오. 아마 좀 더 많이 해야 될 수 있어요. 현재 중1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조금 늦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두 과목, 자기 전공할 거에 관계되는 한두 과목을 뾰족하게 깊이 많이 해야 돼요. 중1 학생이 고화학 정도 하이탑으로 끝났는데 바로 화학 올림피아드 수강 가능할까요? 아마 될 겁니다. 될 건데 요거는 상담해 보십시오. 화학 올림피아드가 1년에 2번이 1월하고 8월에 있는데 지금이 아마
한 달 반쯤 지났을 건데 한번 상담해 보십시오. 중도 합류 가능한지. 좀 무섭죠? 여기 지금 초등 저학년 어머니들 계시던데 초4면 아직 늦진 않은데 국영수 준비하기 공부하기도 바쁜데 국영수 끝내고 고등 들어가야 된다도 무서운데 과학도 끝내고 들어가야 된다 하니까 그게 무섭죠? 무서워요. 너무너무 많이 해요. 입시가 진짜 너무 일찍 끝나요. 중3 때 거의 7, 80 중3 때 끝나기 때문에 수능이 있으면은 나중에 철 들어서 한 방에 역전이 되는데 이제 수능으로는 역전이 없어요. 프로나 내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역전할 수가 없어요. 수능에 과학이 다 빠졌고 수학도 문과 공통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수능으로 명문대에서 뽑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좀 무서워졌어요. 여러분 옛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찍 끝내야 돼요. 사춘기 전에 많이 해야 돼요. 지금 4학년도 여유 있지 않아요. 4학년도 여유 있는 거 아니에요. 5학년 때 여학생이면 사춘기 오는 수가 많다. 사춘기 오면 끝나요. 무서워요. 무섭다기보다는 더 타이트해졌어요. 학부모가 잘해야 돼요. 애가 알지 못하잖아요. 입시가 어떤지. 아직은 애고 입시를 생각할 나이가 아닌데 부모는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과학은 부모가 모르면 챙겨줄 수가 없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늦었네 하면 게임이 끝나 있죠. 딴 애들은 고급 화학 듣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화원 듣고 있잖아요. 입시도 사춘기도 무섭네요. 맞아요. 부모가 선물해줘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흑수저에서 학력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쿼터제, 지역균형 선발, 학교장 추천 전형 이게 쿼터제거든요. 너네 학력이 낮잖아. 너네끼리만 경쟁하게 해줄게 해서 한 10%에서 30% 뽑아주는 거예요. 그 쿼터제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지역인재 전형 가든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